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 단장 유치권 권로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경매로 딱 잘 받아서 산 집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도받는 법. 이거 경매에서 가장 꺼리는 부분이죠.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집을 인도받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1부하고 2부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1, 2부가 합치면 한 50분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지루할 것이고 해서 한 1부에 한 20분, 2부에도 한 20여 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책 8권은 제가 한 20년 동안 짬짬이 쓴 책들입니다.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MPL,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유치권 풀고 법정시장권 허물기, 부동산 투자 청기 누설, 이런 책들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추천 저한테는 억수로 힘이 됩니다. 자, 대면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2월 15일 날 오후 2시 3시간씩 서초동 1570의 2번지 3층에서 3년 만에 대면 강의를 시작합니다. 특수경매 훈련단, 우리 훈련단이 스트레스 안 받고 경매 부동산 인도받는 방법 제1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사람이냐.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맨 처음에 볼 때는 막 길을 쓰고 나 죽거든 들어와라, 시체를 밟고 들어오라, 집에 불을 갖다 확 질러버린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나는 굉장히 마음을 안심합니다. 이런 분도 소위 뒤끝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절차를 잘 밟든지 협의가 잘 되면 쿨하게 제삿짐 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머리 아픈 사람은 첫인상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유, 낙찰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이 집 사셨어요? 잘하셨어요? 안 그래도 저는 지금 이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준비하는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이사를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애매기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이해가 통하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런 분들이 약속을 전혀 안 지키는 거죠. 보면 하필이면 약속한 날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연장하고, 연장을 해주면 그 날에 또 문제가 생겨서 연장하고 하니까 시간만 자꾸 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세입자가 아니고 집 주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원래 남을 속이기 좋아하고 거짓말 하기를 좋아해서 이러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도 자꾸만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참 없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니 본의 아니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입에서 뱉은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디에서든지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신자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말, 사람 언변의 말씀 문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건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자꾸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집을 경락받고 난 다음에 집 구경 간다고 찾아가서 또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지 않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집주인으로 살다가 경매를 당해서 쫓겨나가야 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마음 편히 이사를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이 형편이 좋아가지고 경매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딱 한 사람 봤어요. 뭐 집이 뭐 도깨비 털 하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집을 일부러 경매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배당하는 날 법원에 왔어요. 그래 가지고 세입자들이 인제 와서 손해 보니까 거기에서 돈 뭉태기 들고 와 가지고 "손해 얼마 났어요?" 하고 탁탁 주더라고요. 예 나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아이 그 돈이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집을 경매를 갖다가 이렇게 날리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이 집은 도깨비터가 돼 가지고 잘 될 때는 아주 좋은데 안 될 때는 빨리 털어 버려야 돼요." 어 근데 이건 제가 지금까지 딱 한 사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 형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뭐 잘 안 되니까 경매가 됐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 이 집을 경매 내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음. 이게 딱 하고 그 남의 얘기 들어보면 딱 하고 안 되고 했으니까 이사비도 많이 주게 되죠. 한 20년 전에 처음 이제 한 3천만 원 아파트를 경락받은 사람은 그 경매를 당했는데도 그냥 뭐 이사 갈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집주인을 만나더니 이 그 당시에 900만 원이라는 이사 비용을 줘 가지고 주위 사람들 깜짝 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자기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매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900만 원을 받아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매를 당한 사람들이 말이죠. 빚이 경매한 그 경매빚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개인적으로도 정리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이 필요한 판국에 이사 비용 넉넉하게 준다고 해서 반갑고 고맙고 하진 않습니다. 집이라도 한 채 사주면 모를까 그전에는 고마운 생각이 들지 않죠. 그 이유가 뭐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이게 몇 번씩 경매 당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살다가 처음 경매를 당했는데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사 비용을 부대 넘치게 주면은 의뢰인이 '아 이사 비용이 이렇게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궁금해도 경락받은 부동산에 열심히 들락거려서 별로 좋은 점이 없다는 점을 꼭 머릿속에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제 명도를 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잔금을 납부하면서 바로 그날 인도 명령 신청을 하십시오. 지금 경매계 입구에 보면 인도 명령 신청서 용지가 다 있어요. 이게 사건 번호 뭐 지금 2021 타경, 2022 타경 매토하는 여러분 낙찰받은 사건 번호 있죠. 그리고 자 낙찰인의 이름 그리고 전 소유자 이름 이거 적어 놓고 수입인지 촌원 붙이고 송달료 자 5,200 원, 상대방 3회 나 3회 6회 이렇게 해 가지고 32,200원 돈을 내고 접수하면 돼요. 자 잔대금 납부해서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지난 종전의 소유자가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않으면은 이 경매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되죠. 근데 다만 잔금 납부하고 난 다음에 6 개월이 지나면은 인도명령 신청할 수가 없고 별도로 인도 청구 소송로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인제 많이 걸립니다. 빨라야 5-6 개월이고 길면 한 1 개월 1 년도 갑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죠. 채무자 혹은 이제 옛날 소유자 이외의 사람으로서 경매 개시 결정 구입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인도명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채무자나 전 소유자 이외의 사람으로서 건전합고 설정 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진해서 인제 집을 뭐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법원이 인도 명령을 내리면은 낙찰받은 사람 집행관에게 그 정보를 제출해서 강제 인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 136 조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인도명령을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낙찰인이죠. 낙찰인한테는 빠르면 4월 정도, 늦어도 한 일주일이 지나면은 신청하고 나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도착합니다. 근데 인도명령 결정문이 도착한다고 그거 들고 가서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 집행 신청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행관실에는 집행문과 송달 증명이 없으면은 아니 집행 신청을 접수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인도명령 결정문이 도착됐다 하는 증명이 있어야 집행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법원의 명령서도 못 보고 쫓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서를 못 받은 채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다. 반드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돼야 재판관 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송달이 잘 진행이 되지만 사람이 없다거나 혹은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행관에 의해서 야간 특별 송달을 신청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오후 5시부터 야간 특별 송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후 5시가 야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그 야간 특별 송달을 신청하는 이유는 낮에 애들 학교 가고 뭐 일하러 가고 해서 집이 없기 때문에 늦은 오후에 집행관이 송달을 다니는데, 자, 이런 경우 집에 사람이 있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송달될 수가 없습니다. 또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이제 공시송달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야간 특별 송달에서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이제 이 송달 공시송달인데, 이 법원의 게시판에다가 한 2주 동안 게시를 갖다가 이제 해줍니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그거 보는 사람도 없고, 뭐 법원에서 나한테 송달하는 게 있나 하고서 그거 기웃기웃거려 보는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그 집 사정에 대해서 한번 탐문을 하니까, 저도 이제 송달이 하도 안 돼가지고 탐문을 하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팔순의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딸 두 사람만 살고 있는데, 이 고3 된 딸은 과외 공부 갔다가 밤 12시 돼 집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집행관한테 밤 12시에 야간 특별 송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밤 12시 거의 다 돼가지고 현관 앞에 있으니까 이 집 딸내미가 이제 본고 수갑해가지고 내려 집으로 들어갈 때 따라 올라가서 집행관이 현관문이 열린 자리에서 결정문을 송달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 막상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이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앰뷸런스 대기시켰다가 병원에 입원시킨 후에 집행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야, 이거 어떡하냐 상당히 긴장하고 걱정을 했는데 막상 집행하는 날이 되니 집주인이 와서 자기 어머니 모시고 와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인도명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송달이 잘못되면 시간을 잡아먹는 가장 중대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 가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니죠. 시간이 타이밍이 딱딱 맞아야죠. 근데 이제 인도명령 송달이 안 돼가지고 한번 보정명령 받아가지고 송달 다시 하게 되면은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잔금 납부하고 난 다음에 인도명령 신청하고선 송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집행관과 같이 이제 계고 절차를 밟는다. 이 계고 절차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 법률에는 없습니다. 송달이 돼가지고 집행문하고 결정문, 집행문은 이제 이 경매에서 떼줍니다. 그리고 송달 증명, 결정문은 내가 받은 거를 가지고 가서 집행문 받아가지고 송달 증명도 해달라고 그래서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를 시키면 되는데, 그 다음 날에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이 사무원이 대부분 전화를 해서 날짜를 잡습니다. 이 계고가 이제 법률이 없는 것이지만 집행관하고 낙찰인이 같이 가서 집행관은 경락인으로부터 인도 집행 신청이 들어와서 인도 집행해야 하지만은 약 뭐 2주 내지 한 20일 정도 시간 여유 줄 테니까 이사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인제 여기 있는 경락이라고 협의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집행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참 좋은 의미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들 낙찰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대화와 다른 점은 집행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목에 집행이라 하는 칼을 딱 대놓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죠. 이 경락인과의 대화도 집행 비용이 한 300만 원 드는데 이 돈을 이사 비용 드릴 테니까 이사를 가십시오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기가 쉽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사람 내쫓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집행관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내 편이 돼서 같이 안 나가면은 법률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하니까 집행관 동행 외에 더 좋은 방법이 누가 같이 가기에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경락인과 전 소유자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사 비용에 이제 뭐 의견 차이가 심한 경우에 뭐 내 실체 발돋움으로 집에 확 불질러 버린다, 이런 말이 오갈 수 있지만 집행관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말이죠, 이런 말 하는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에 오피스텔 88세대 집행하는데 유치권자들이 하수인이 이 부동산 경매하는 조폭들이죠. 집행하자마자 온몸에 기름을 붓고 이제 프로판 가스통을 앞에 뒀어요. 이게 상당히 긴장한 적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야, 그 무슨 기름을 몸에 부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 식용유 부었어요." 하고 초연스럽게 대답해요. "그 식용유 왜 몸에 부었냐?" 했더니 "아, 식용유 이렇게 부으면 사람들이 잡아도 손이 미끄러져서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확 불질러 버린다고 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겁을 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 부를 마치고 이제 2 부에서 더 세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